자, 봅시다. 이번 시간 잘 쉬셨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22페이지 보니까 관련 문제가 있어요. 관련 문제로서. 자,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야죠. 양입지의 승립 요건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편의와 그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여기 있었죠. 양입지 그러면 제한 요건은 뭡니까? 바로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와 그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10%를 초과한 경우는 자,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자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토지 조건과 다음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자, 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걸 문제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그러면 그 접목이 잘 되는 사람은 우리 응용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봐요. 1번 지문을 보니까 가선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그러면 거기 이거를 한번 쫙 일자로 그어봐요. 그러면 자, 유지의 면적이 450제곱미터래. 그러면 이거는 종된 토지죠. 그러면 주된 토지가 가수원이야. 5,000제곱미터고 유지의 면적이 450제곱미터. 그러면 330을 초과했네요. 안 되죠. 양입할 수 없어. 그러면 독립해서 살아라. 유지로 살아라. 가수원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 즉 종된 토지가 331이래. 그러면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유지로 별필지로 남아라. 자, 가수원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01이래. 그러면 10%를 초과하니까 양입할 수 없죠. 가수원의 면적이 자 2,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220이래. 그러면 10%를 초과했으니까 양입할 수 없죠. 그러면 정답은 그냥 5번 찍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5번이 가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래. 그러면 10% 초과를 안 했죠. 자, 초과죠. 자, 이내니까 우리가 유지의 면적이 100이라면 10%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양입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양입지와 관련돼서 양입지의 제한 요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22페이지로 갑니다. 자, 22페이지 가니까 토지의 조사 등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해요? 요거는 별표를 3개 놓고, 요거는 올해 단단히. 작년에는 이제 별표가 하나였죠. 그래서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토지.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토지 표시 결정입니다.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결정하느냐? 대표적으로 자,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돼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바로 소재가 있고요. 자, 지번이 있고요. 자,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면적이 있고, 자,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어 정리도 이미 들어갔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슨 사항이라고 그래? 토지 표시라고 그러죠. 자,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어디로 연결돼요?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러면 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할까요?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겠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주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A적인 측면으로서 A가 있겠죠. 원칙이 있으면 항상 A가 있다라는 거예요. A적 측면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누가 신청해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그렇게 연결돼요. 자,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가요? 아, 예, 산으로 간다고요? 예, 좋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가 되네요. 그래서 15일이네. 그래서 15일에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2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된 범위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의신청이라는 게 나와요. 대의신청이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바로 대의신청이 되죠.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독자적으로 출제가 될 때 되겠어요.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되고 요거는 28회 때 기출지문, 기출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7회 때는 한 지문이 출제가 돼서 대의신청이 독자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를 결정한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표적으로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정리 절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직권. 항상 지적소관청은 이 직권의 의미를 잡아야 돼요. 직권의 의미를 잡아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합니다.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나.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죠. 자, 직권 정리 절차가 이제 탄생하게 돼요. 직권 정리 절차. 자,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보자고요. 자, 제주도로 갑니다. 자,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항상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라고 그랬어요. 100명이 단체 여행을 간다.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 회원이, 임원이 한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회원이 몇 명입니까? 90명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단체 여행 갔을 때, 그러면 임원이 뭘 잡아야 돼요?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이 탄생하게 돼. 그래서 계획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회원이, 임원이 가서, 자, 제주도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조사부를 작성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비용이 요만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자, 그러면 회원들이 가자고 결의서를 작성하네.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가자. 그러면 갔다 오면 뭐 해야 돼? 결산을 해줘야 되겠죠. 결산이 바로 대표적인 지적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해서 조사부를 작성해서 결의서를 작성해서 대표적인 이제 지적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제주도 계획을 잡았으니까 제주도 조사부를 작성하고 제주도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주도 지적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라는 것은 토지 이동 계획,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결의서를 작성해서 지적 정리를 하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정리 절차가 되죠? 자, 직권 정리 절차가 돼. 그래서 자, 직권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따로 하나 우리가 관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별표가 또 하나짜리가 되네. 그러면 이런 관계를 한번 형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지만 없으면 뭐예요? 바로 직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직권하고 자, 직권 누가
사업 시행자와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통지 사유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토지 이제 외워야 되겠죠.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표시는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번가, 지목가, 면적과 경계와 좌표. 그러면 자, 등기 촉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 있다. 원칙은 누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직권 정리 절차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권 정리 절차는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해서 조사부를 작성하고 결의서, 지적정리. 여기에 자, 기본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기본서 22페이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토지 조사 등록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중심기차고 형광펜다거나 모든 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가로 1번에서 포인트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입니다.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밑줄 딱 그어놓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거기에다 형광펜 딱 전하여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동그라미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조사 정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직권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요 절차와 관련돼서 페이지 기본서 23페이지 딱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이동 계획, 토지이동 조사 계획 동그라미, 토지이동 조사 동그라미, 토지이동 조사부 동그라미, 토지이동 결의서 동그라미,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그래서 지적 정리가 대표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형광펜 딱 전화고요.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거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근래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유가 있을 때 거기에다 줄여놓으세요. 엄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한 때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 토지 이동 조서 아랫부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64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직권 정리라고 적어야 하며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야 된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이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직권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22페이지, 23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자, 확인 문제가 있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 가로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 거기 박스가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죠? 편집상 박스가 하나가 빠졌나 봐요. 그러면 해설을 가보죠. 자, 다음 중 들어갈 사항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를 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토지 대해서 토지 필지별로 소재 지번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략 결정할 수 있다. 그 해설 부분이 이렇게 박스가 나왔었어요.
자, 설명 주고 다음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해서 가로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스가 약간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나름대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올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잡아두셔야 됩니다. 다시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무슨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원칙은 누가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대의신청, 요 사업시행자와 관련돼서는 26회 때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권정리 절차. 그래서 26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부탁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준다면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24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넘겨보시죠. 자, 토지의 조사 등록을 했으면 토지 등록의 효력들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등록의 효력 이렇게 이제 한번 몇 개 잡아보자고요. 자, 토지 등록의 효력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창설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자, 대항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자, 형성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정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자, 공시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 자, 보고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신력하고 추정력은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자, 토지 등록의 효력. 첫 번째 창설. 자, 창설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여기 창설이 포인트가 돼요. 창설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이죠, 신. 바로 신입니다, 신. 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신규 등록이 되네. 자, 지적 공부를 새롭게 등록하게 되면 창설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가 X가 됩니다. 다음 중 신규 등록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걸 찾아라. 대표적으로 등기부를 찾으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요.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신. 그래서 창설적 효력은 신규 등록.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대항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해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몇 필지? 두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두 필지에 대해서 여기 369, 369의 1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지번이죠. 자, 지번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지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369네요. 369라는 것은 지번. 요거는 369의 1. 그러면 요 토지와 요 토지를 구별하는 힘이 생겨. 그래서 우리 지번은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해줘. 그래서 개별성, 특정성 이렇게 되네. 자, 특정성을 부여해 주죠. 그러면 자, 요 토지를 개별성, 특정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요 토지, 저 토지 바로 구별하는 힘이 생겨. 그게 바로 지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지번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게 바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번은 무슨적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형성이라는 말,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형성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분할이에요. 분할의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분할이라는 것은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래서 7 이렇게 하면 7-1이. 그러면 이 7-1은 7에서 떨어지는 형성 과정이야. 그래서 이 분할은 대표적으로 형성적 혈액. 그러면 합치는 것도 대표적으로 형성적 혈액이 발생하네. 그러면 분할과 합병은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자, 형성적 혈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 분할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이제 기초 지식을 좀 쌓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갑시다. 자, 판결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 판결은 잘 잡아놔야 됩니다. 우리 민사재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판결, 제가 어떤 판결을 하나 잡아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행 판결이 탄생하네. 요 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확인 판결이 탄생하게 돼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 돼요. 그러면 자, 판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 그래서 방망이 3번 두드리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확정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3종류가 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이 형성 판결과 관련돼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분할, 여기 대표적으로 분할 형성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우리 이제 자, 전 범위에서 우리 형성 판결은 딱 시험 범위가 하나 있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27회 때 민법에서 출제됐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가 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3개 외워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의 종류는 이행, 확인입니다. 형성 판결이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이 27회 때 민법에서 출제됐지만 28회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에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놔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자, 분할과 합병은 결론적으로 무슨 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이 있다. 그래서 이 형성적 혈액 기억해 놔야 됩니다. 창설적 혈액 바로 신규 등록. 그래서 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28회 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이라는 거 있네. 자, 국가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면적입니다. 면적과 경계. 면적과 경계는 국가가 공정해주고 국가가 자, 보정해주죠. 그래서 이걸 바로 뭐예요? 보정경계, 승인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과 경계가 지적 공부에 발생하면 바로 공정적 혈액이 발생한다. 자, 공시죠. 보일시자예요. 자, 요거는 바로 제대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연관이 있고요. 자, 보고적 혈액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결의서, 요 결의서와 관련돼서 결의서, 즉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적 혈액,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놔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될 거고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그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록의 효력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조심할 거는 요 보고적 효력하고 보고적 효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성적 혈액, 그 다음에 창설적 혈액, 19회 때는 직간접으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세네 문제가 출제된 게 요 토지 등록의 혈액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판결의 효력은 자, 판결의 종류에는 확정 판결의 종류로서 대표적으로 이행, 확인, 형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겠죠. 자, 전 시간에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과 관련돼서 신이죠. 자, 공신력에 대해서는 우리 인정이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추정력, 추측이죠.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우리 토지 등록 효력으로서 부정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잡아달라는 거.
그래서 거기 24페이지 가니까 대항적 효력 지번이 있고요. 자, 형성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분할, 합병, 면계, 면적, 공시적 효력, 토지 표시, 등록 공시 나와 있고요. 창설적 효력, 확정적 효력, 보호적 효력.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형성적 효력, 또 하나는 뭐예요? 창설적 효력, 보호적 효력.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 등록의 효력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 등록상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보자고요. 자, 한필지입니다. 한필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소재라고 그러죠. 369번은 대표적으로 지번, 대가 이제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뭡니까? 갱계가 되죠. 갱계. 저 필지의 넓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면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좌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재와 지번,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갱계, 면적, 좌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럽니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다? 바로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이제 토지의 표시. 여기 뭉치면 몇 필지가 돼요? 대표적으로 한 필지가 됩니다. 자, 필지 문제.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토지 등록상. 그래서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록상 뭐가 나온다? 바로 1번 타자. 바로 지번이라는 게 나와요. 자, 토지 등록상으로서 지번, 이거는 별표가 5개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자, 지번이란, 그러면 지번은 뭐예요? 가로 열고 이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름. 자,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번에 대해서 계획표를 한번 짜봅시다. 자, 지번이란. 그러면 지번이란 무엇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게 의의가 되죠. 지번이란 무엇이며. 자, 지번의 표기. 지번은 이제 어떻게 표기되는가? 지번의 표기. 자, 지번의 표기. 자, 표기가 되는 거네. 자, 지번은 뭐다 함부로 부여할 수 없겠죠. 지번의 설정 방법들이 있겠죠. 지번 결정 방법, 설정 방법들이 있겠죠. 자, 지번의 표기를 배웠고, 지번의 구성. 그러면 지번의 표기. 그러면 지번의 표기를 배웠으니까 지번의 구성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죠. 자, 지번의 구성. 그러면 지번은 함부로 정할 수 없으니까 지번의 설정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지번을 이제 배웠으니까 지번을 직접 부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번 부여. 자, 지번을 부여해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지번을 부여했는데 지번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지번 변경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지번 변경.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번이 변경됐다면 지번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결번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번에 대해서 우리 이제 플랜은 제시했어요. 지번이란 무엇이라 하며, 지번은 어떻게 표기되고 어떻게 구성되고, 지번은 어떻게 설정 방법. 여기 이제 지번의 설정 방법, 글씨를 잘 써줘야 되겠죠. 지번 설정 방법이 있어요. 설정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해갈 건가? 지번 변경 결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 지번 중에서 자, 지번 부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해 줄 건가? 그래서 의의부터 하나씩 이제 정리해 가보자고요.
자, 지번입니다. 자, 몇 필지인지 한번 보죠.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토지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놨네요. 번호를 붙여놨죠. 이게 바로 지번이 됩니다. 지번이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369-1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번번이고, 요거는 번번, 요거는 부번이 돼요.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의라고 읽어요. 다시로 표시하지만 의라고 읽습니다. 지번은, 그럼 지번은 번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자,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때 다시로 표시하지만 의로 읽는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착상을 해놔야 되고, 자, 탁구를 쳐요. 그러면 요거는 단식이 되죠. 요거는 이제 복식이 되네.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는 지번의 구성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구성되네. 그러면 지번의 표기는 나란히. 그러면 행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나란히. 우리나라는 분수식도 아니요. 그 다음에 지번식도 아니요. 그 다음에 분수식도 아니요.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혼합복식도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로 표기한다. 그래서 자, 의를 잡았고요. 의, 지번이란 무엇이라 하며 지번의 표기는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고 지번의 구성,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지번이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밑줄 하나 딱 끊어가요. 자, 이번에 지번의 부여 효과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야. 그래서 필지를 구별하는 개별성과 특수성. 그래서 특수성을 갖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개별성. 그래서 거기에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어떤 혈액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대항적 혈액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고요. 자,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지번의 부여, 그거는 이제 새로운 부여. 좀 이따 다시 배울 거고요. 4번의 지번과 구성과 관련돼서 특히 1번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자,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줄쳐놓고요. 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 D가 아닙니다. 숫자 D 이렇게 해가지고 26회 출제되고요. 숫자 앞 산자를 표기한다. 자, 지번은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번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자, 3번에 대해서 우리 맨 밑에 자, 기본서 24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지번은 번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우리나라는 단식과 복식을 혼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가로 2번에 가니까 지번의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지번의 기능은 특정성과 개별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성과 특정성으로서 바로 대표적인 지적 공부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혈액이 발생한다. 바로 대항적 혈액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번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뭐 크게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 입법 내로서 거기에 1번에 평행식, 단복식에다 밑줄을 딱 끊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밑줄 끊고 나머지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번 부여 방법들. 그러면 지번의 부여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번 설정 방법,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 그럼 뭐 우리 교과서 편제로 가보죠. 자, 지번 부여 방법. 그러면 방식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두면 자,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요. 지번의 표기는 평행식이요. 지번의 구성은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되고 즉 단식 복식으로 구성되며 자, 임야 대장 임야도 앞에 숫자 앞에는 산자를 표기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번의 구성 이렇게 되네요. 자, 지번 부여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단위별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역 단위법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도엽 단위법이 있고 단지 단위법이 있어요. 공부하실 때 이제 공통 분모를 걸어봐요. 그래서 단위, 그렇죠? 단위, 그래서 단위별 분류 이런 말을 써줘요. 대표적으로 지역 단위법이 있네. 지역 단위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세요. 지역.
그래서 지읒. 그래서 지읒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자, 지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역 단위법을 반대하면 도엽 단위법이 돼. 넓은 지역, 도면 장수가 많은 것.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엽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단지 단위법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그다음에 이제 경지 정리 사업지구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게 단지 단위법입니다. 근데 우리 단위별 분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단지 단위법도 채택하고 있지 않고요. 자, 지역 단위법도 채택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무슨 단위별? 도엽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별 분류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눈으로 좀 익혀요. 그래서 지읒해서 그래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것은 무슨 단위다? 도엽 단위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죠. 자, 우리는 자, 북동 기본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동 기본식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북서 기본식이 있어요. 북서 기본식이 있어요. 자, 요 기자가 뭡니까? 기자가 시작할 기자야. 그래서 기본이니까 요거는 기본 이치별 분류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 요 기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시작. 의역을 하게 되면 시작이고요. 직역을 하게 되면 일어날게요. 북동 쪽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북동 쪽에서.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이에요? 자, 여기가 동이죠. 여기가 서기예요. 여기가 이제 북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달라고 늘 여기 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넙새라는 거예요. 넙새 바람이 있네요. 자, 넙새 바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북쪽에서 부는 바람, 높바람, 높바람이 되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쇳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그러면 한이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노래가 사람 망치고 있어요. 시원한 바람 이러면 안 되죠. 요즘 뭡니까? 뭐예요? 침대는 가학이다. 아니에요. 침대는 가구지. 이게 사람들 다 망치고 있어요. 광고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넙새 바람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서남서쪽으로 집안을 검했는 겁니다. 자,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집안을 검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걸 채택하고 있어요.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북동 기본식은 한자 문화권, 대표적으로 한자 문화권, 요거는 대표적으로 한글, 영어, 아라비아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느냐?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 북동 기본식을 채택했다가 북서 기본식으로 바꿨다라는 것, 그 의미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동 기본식, 북서 기본식이 있는데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본 이치별 분류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행식이라는 게 있고요. 사행식. 그 다음에 기후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단지식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사기단. 그러면 요거는 뭐냐? 사자가 뱀이에요. 뱀이 진행한다.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 그래서 방향별 분류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뱀은 꼬불꼬불 가죠. 그래서 요거는 불규칙, 농어촌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자, 기후식이라는 것은 여러죠.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1, 2, 3, 4, 5, 6. 요거는 홀수예요. 그래서 홀기가 되고 대표적으로 짝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끝자 되니까 기우식이 돼. 그러면 규칙, 불규칙, 규칙. 세 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고, 자, 단지식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블럭식이라고 그래. 블럭식.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번호가 교차하고 있다. 1, 2, 3, 4 이렇게 교차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자로 쓰니까 교호식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해요. 그러면 블럭식. 자, 우리 1970년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이 벌어졌죠. 마을길도 넓히고 논도 바둑판처럼 벌리고, 이게 바로 논도 바둑판처럼 벌린다. 이게
경지정리사업지구가 돼. 이 경지정리사업지구가 바로 대표적으로 단지식이라는 거예요. 블럭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끝나고 이제 8688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를 개발해야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채택하고 있죠. 그러면 단지식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과 경지정리사업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무슨 식이다? 단지식이 돼. 그러면 방향별 분리로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그래서 사기단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후식에 대해서는 꼭 한번 커버를 하나 놓고,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리로서 북서 기본식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서 기본식 자주 출제되고요. 단위별 분리로서 지역 단위법, 도엽 단위법, 단지 단위법으로서 단위별 분류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번 부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게 북서 기본식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26페이지 자 기본서를 정리해 보죠. 자, 단위별 분류. 지역 단위법에서 지역. 그래서 지역, 좁은 지역, 협소라는 키워드를 찾아요. 협소 동그라미. 도면의 회수가 많지 않은 지역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지역 단위법. 이번에 도엽 단위법은 강대, 많은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도엽 단위법. 그래서 도엽 단위법 줄쳐놔요. 자, 단지 단위법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적합한 방법.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도엽 단위법이 되네요. 자, 그 정도. 자, 기본 이치별 분류에서 북동기, 기자는 일어날 기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에 의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북동 기본식은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집원을 꺼맺는 거. 이게 바로 북동 기본식이 돼.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고요. 자, 북서 기본식은 자 아라비아 문화권 대표적으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 줄쳐놓고요. 방향별 분리해서 사기단 사자는 병사자가 돼. 그래서 툭 쳐서 불규칙으로 가 있고 농촌지역.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형식이다. 자, 기후식이라는 것은 홀수짝수예요. 그래서 홀수짝수. 그래서 맨 밑에 시가지 지역에 적합한 방식. 그거 하나 밑줄 딱 그러면 되겠습니다. 단지식은 블럭식이라고 그래요. 블럭식. 그래서 자, 도시개발사업, 노천정비사업지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단지식, 블럭식으로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기단.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그러면 기본 이치에 따라 물려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북서 기본식이 됩니다. 자, 단위별 분리해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슨 단위법이다? 도엽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27페이지 자 가로 5번에 나와 있네. 27페이지 가로 5번은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번 주 코스에는 요 정도만 잡아놓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러면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번 부여, 지번 변경, 결번과 관련돼서 배우게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배운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토지 조사 등록 배웠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 정도는 꼭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자, 토지 등록의 효력과 관련돼서 3개, 창설적 효력, 신규 등록 꼭 기억해둬야 돼요. 자, 분할과 합병은 대표적으로 형성적 효력, 결의선언, 보고적 효력, 그 3개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토지의 등록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사항, 우리 개념에서도 우리가 잡았죠. 토지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재와 지번가, 지목가, 면적가, 경계와 좌표, 요거 6개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소재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요 지번에 대해서 지번은 별표가 5개고 이름입니다. 지번은 우리 초토화 시켜야 돼요. 지번이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요. 지번의 표기는 평행식이요. 지번의 군성은 단식과 복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 앞에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집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는 도엽단위법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 기본식, 그 다음에 사기단 이렇게 채택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집안의 부여와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우리가 나갈 거고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자, 수업 들어오기 전에 꼭 집안 부여 그거 한번 부분을 한번 꼭 좀 읽고 와달라는 거. 자, 우리 배웠어요. 자, 배웠으니까 오늘 배운 거, 자, 학습, 수업 익혀둬야 돼요. 적어도 뭐다 학습은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익히면 최소한 3번 이상은 학습을 해줘서 자기가 자꾸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드디어 2016년 자 12월 우리가 이제 12월이 다 가네요. 하여튼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자 2016년은 뭐 우리 좋은 해도 될 수 있고 나쁜 해도 될 수 있는 사람, 좋은 해 있는 사람은 그 연장을 해서 2017년까지 2000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고, 자 2016년에 나쁜 일은 툴툴 줄고, 자 2017년에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나은 상황, 나은 세상, 더 나은 자아 개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자 송구영신이라고 그래서요. 하여튼 자 가는 세월 잡지 말고 오는 세월 다시 새롭게 받들어서 2017년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기를, 가정에 늘 평안과 가정에 좋은 일만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